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드디어 숨가쁘게 달려온 15소년 표류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기까지 함께 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함께 15명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둘러 시작하겠습니다. 제17장 교활한 계획. 그날 밤 소년들은 사람을 늘려 교대로 보초를 섰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날이 밝자 이반스는 지도를 펼쳐놓고 브리안과 소년들에게 마젤란 해협과 그 부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고만 생각했던 소년들은 이 섬이 실은 남아메리카 해안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날씨만 좋다면 보트로도 충분히 육지에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소년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반스와 함께 악당들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동굴 안에 있는 무기와 탄환의 양을 점검하고 동굴 안팎의 지형을 익혔다. 소년들은 오클랜드 언덕과 벼랑 위 숲을 돌며 보초를 섰으나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저녁 무렵 벼랑 위에서 보초를 서던 웹과 클로스가 놀라서 달려왔다. 남자 2명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케이트 아주머니와 이반스가 창문 밖을 보니 멀리 포브스와 로크가 동굴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저건 포브스와 로크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그런데 둘만 나타난 것을 보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분명해. 놈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 케이트 아주머니와 나는 몸을 숨기고 있을 테니 너희는 환영하는 척 해라. 그러면 놈들이 전혀 경계를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케이트 아주머니와 내가 이곳에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 이반스는 소년들에게 대략적인 지시를 하고 케이트 아주머니와 함께 몸을 숨겼다. 2명의 악당은 동굴 문 앞까지 와서 문을 쾅쾅 두들렸다. 누구 없어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브리앙은 태연하게 밖을 내다보며 악당들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이 섬엔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항해 중 난파당한 선원들이란다. 그나저나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란다. 브리앙이 문을 열어주자 2명의 악당이 안으로 들어섰다. 로크는 첫눈에 보기에도 민첩하고 교활해 보였으며 포브스는 과격해 보였지만 로크에 비하면 어딘가 모르게 온화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프렌치덴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디 분들이신가요? 우린 미국인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아이들뿐이냐? 네, 그래요. 우선 먹을 것을 좀 드릴까요? 그거 좋지. 우린 지금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다. 음식을 먹은 2사람은 잠자리를 부탁했다.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동굴 문을 열고 일당을 끌어들여 기습할 계획이구나. 잠자는 척 해야겠군. 브레앙의 짐작대로 2명의 악당은 소년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동굴 문을 열어 밖에 있는 윌스턴 일당을 불러들일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이반스와 소년들은 악당들의 교활한 계획을 깨뚫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잠자는 척하다 그들을 역습하기로 계획했다. 2명의 악당에게 잠자리를 내주고 소년들은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를 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악당들이 일어나 프렌치덴의 문 쪽으로 다가섰다. 로크가 프렌치덴의 문을 열려는 순간 숨어있던 이반스가 로크를 덮쳤다. 꼼짝마! 이반스를 발견한 로크는 깜짝 놀랐다. 아니, 넌 이반스! 내가 이곳에 있다니. 로크는 당황하여 칼을 빼들고 휘두르며 이반스를 확 밀치고는 빗장을 열고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반스는 재빨리 도망가는 로크의 등에 총을 겨누어 쏘았지만 밖이 워낙 어두워서 총알이 빗나가는 것 같았다. 에이, 다 잡은 고기를 놓치다니. 이반스는 아쉬워하며 총을 거두고 다시 포브스를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 자, 포브스, 각오는 되어 있지? 포브스는 체념한 듯 주저앉아 이반스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다. 제발 살려주게, 이반스. 그래요, 이반스. 이 사람이 내 목숨을 살려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 사람에게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부탁이에요. 케이트 아주머니도 이반스에게 부탁했다. 케이트 아주머니가 저렇게 부탁하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반스는 포브스를 단단히 묶어 창고에 가두었다. 이튿날 새벽 이반스와 브리왕, 고든, 드니펜이 동굴 주위를 정찰했지만 어지럽게 널려있는 발자국만 발견했을 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동굴로 돌아온 이반스는 창고에 가두었던 포브스를 끌어냈다. 포브스! 너희는 우리를 속이려 했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다. 지금 다른 놈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야 해. 포브스는 말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케이트 아주머니는 그럼
포브스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설득했다. 포브스, 난 당신의 가슴 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배에서 나를 구해준 것처럼 여기 15명의 소년도 구해줄 수 있어요. 포브스, 잘 생각해봐요. 포브스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더 숙일 뿐이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심각하게 포브스가 되물었다. 포브스, 어젯밤 너희는 우리가 잠든 틈을 이용해 이곳을 약탈하려고 했어. 우리도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으니 놈들이 어디에 있고 또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빨리 말해! 어서! 이반스가 재차 다그쳤다. 지금 놈들은 어디 있지? 그건 모르오. 그들이 다시 올까? 아마 올 거요. 안 되겠군. 앉아서 당할 순 없어. 우선 높은 곳에 가서 정찰을 하도록 하자. 이제 놈들은 6명밖에 안 남았고 총은 5자루밖에 없어. 그리고 탄환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큰 아이들은 나와 함께 가자. 케이트 아주머니는 어린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백스터는 문을 닫아두되 돌은 치워둬야. 우리가 돌아오면 재빨리 문을 열어주어야 하니까. 제16장 피할 수 없는 싸움. 점심을 먹고 난 후 이반스와 소년들은 호수기슭의 숲 사이로 조심스럽게 북쪽을 향해 나아갔다. 함정숲에 이르렀을 때 펜이 무엇인가 발견했는지 킁킁 냄새를 맡으며 주위를 맴돌았다. 펜은 고든이 달래는 것도 듣지 않고 여기저기 휘젓고 다녔다. 거기에는 윌스턴 일당이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 모닥불의 재가 남아있었다. 놈들이 어젯밤에 피웠던 모닥불이 틀림없어. 그들이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해라. 머리 위로 금방 총알이 날아올지도 몰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른쪽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탕! 오른편 숲속에서 날아온 총알은 브리앙의 이마를 스쳐 날아갔다. 놈들이다! 소년들은 나무 뒤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탕! 이번에는 이쪽에서 총소리가 났다. 처음 총소리가 났을 때 숲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목표로 드니펜이 쏜 총소리였다. 뒤이어 펜이 컹컹 짖으며 그쪽으로 달려가자 드니펜도 그 뒤를 따랐다. 드니펜을 따라가자. 혼자서는 위험해. 이반스가 외치자 소년들은 모두 드니펜의 뒤를 쫓아 달려갔다. 그곳에는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이놈 바이크야. 다른 놈들도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모두 조심하고 자세를 낮춰라. 탕! 왼쪽에서 날아온 세 번째 총알은 미처 고개를 숙이지 못한 서비스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깜짝 놀란 고든이 서비스에게 달려갔다. 괜찮니? 조금 스쳤어. 괜찮아.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총알이 한 뼘만 비껴 날았어도 서비스의 생명은 위태로울 뻔했다. 그런데 브리앙은 어디 간 거야? 모두 풀밭에 웅크리고 앉았을 때 가네트가 부르짖었다. 브리앙은 보이지 않고 숲속에서 펜이 짖는 소리만 들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반스와 소년들은 브리앙을 찾아 펜이 짖는 숲속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탕! 핑! 숲속에서 날아온 한 발의 총알은 이반스의 머리 위로 날아가 뒤편 나무를 관통했다. 이반스가 얼른 고개를 돌리니 어젯밤 놓친 로크가 도망치고 있었다. 이반스가 재빠르게 총을 쏘았다. 그러나 로크는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빌어먹을, 또 놓쳤군. 그때 다급하게 외치는 드니펜의 목소리가 들렸다. 브리앙! 이반스와 소년들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브리앙이 악당 중 한 명인 코프와 뒤엉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코프가 브리앙을 올라타 칼을 뽑아 휘두르는 순간이었다. 안돼! 드니펜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브리앙 때문에 총을 쏠 수 없었던 드니펜은 몸을 날려 코프의 칼을 막았다. 코프가 휘두른 칼은 드니펜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드니펜의 하얀 서치에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드니펜! 이반스와 소년들이 달려오자 코프는 칼에 찔린 드니펜을 밀치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뒤쫓아온 소년들이 총을 쏘았으나 코프는 나무 사이로 빠져나갔다. 드니펜! 어서 동굴로 옮기자.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어. 드니펜은 나를 구하다 칼에 찔렸어. 어떻게 해서든지 꼭 살려야 해. 브리앙은 눈물을 흘리며 드니펜을 부둥켜 안았다. 서두르자. 아직 3명의 악당이 이 근처에 있어. 으아! 드니펜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드니펜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윌콕스와 서비스가 나뭇가지로 들 것을 만들어 드니펜을 동굴로 옮겨갔다. 그러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반스와 소년들이 드니펜을 조심스럽게 동굴 쪽으로 옮기고 있을 때 뉴질랜드 강 근처에서 어린 소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동굴 쪽이다!
펜이 컹컹 짖으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로크와 코프, 바이크가 숲속을 정찰하는 이반스와 소년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윌스턴과 브란트, 부크는 오클랜드 언덕을 넘어 강 기슭을 내려갔다. 세 명의 악당은 동굴을 노린 것이었다. 클로스, 웹, 가네트는 드니펜을 지켜라. 그리고 고든, 브리앙, 서비스, 윌콕스는 내 뒤를 따라와. 모두 주의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반스는 재빠르게 4명의 소년과 함께 동굴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동굴은 이미 습격당한 후였다. 윌스턴이 몸부림치는 자크를 허리에 끼고 동굴을 나와 강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케이트 아주머니가 자크를 빼앗으려고 윌스턴의 팔을 붙잡았지만 윌스턴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블란트는 코스터를 허리에 끼고 나타났다. 백스터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단 한 번의 손찌검에 백스터는 저만큼 멀리 나둥그라지고 말았다. 놈들이 보트에 오르면 끝장이야.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으니 총질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이반스가 악당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뒤쫓아 달려갔다. 크앙! 이 위험한 순간에 빛나는 공을 세운 것은 펜이었다. 으악! 펜은 순식간에 블란트에게 달려들어 블란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으악! 이 바람에 블란트는 비명을 지르며 코스터를 놓쳐버렸다. 이제 윌스턴이 다급해졌다. 윌스턴은 황급히 자크를 보트로 끌고 가려 했다. 과연 자크를 누가 구할 수 있을까?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그때 동굴 쪽에서 달려나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포브스였다. 그런데 윌스턴을 도와주려고 뛰어나온 줄 알았던 포브스가 윌스턴에게 덤벼들었다. 아니, 포브스 왜 이래? 당황한 윌스턴은 자크를 놓쳐버렸다. 그러나 화가 난 윌스턴은 눈 깜짝할 사이에 포브스를 칼로 찔러버렸다. 퍽! 자크가 도망치고 윌스턴이 포브스를 칼로 찌르는 사이 이반스가 총을 겨누었다. 이때다! 탕! 총에 맞은 윌스턴은 비틀거리며 보트가 있는 곳으로 간신히 기어갔다. 블란트도 펜을 겨우 떼어놓고는 모든 걸 포기하고 보트에 올라 있었다. 부크와 블란트는 윌스턴을 보트에 태우고 노를 저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들을 뒤쫓아 이반스와 5명의 소년은 보트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바로 이때였다. 꽝! 숲속을 뒤흔드는 큰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악당들이 탄 보트가 뒤집히고 말았다. 모코와 백스터가 도망치는 윌스턴 일당이 탄 보트를 향해 대포를 쏜 것이다. 허우적거리던 윌스턴 일당은 뉴질랜드 강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와! 이반스와 소년들은 승리의 감격으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제17장 그리운 고향으로. 치열하고 숨막히던 전투는 15명의 소년의 승리로 끝났다. 아직 악당 2명의 생사를 알 수 없고 드니펜과 포브스가 부상을 당했지만 악당들을 이긴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드니펜과 포브스는 동굴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케이트 아주머니와 이반스, 고든, 브리앙, 윌콕스 등이 밤을 새워가며 간호를 했고 케이트 아주머니는 약초를 뜯어와 2 사람의 상처에 붙여주었다. 드니펜은 다행히 폐까지 찔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포브스의 상처는 치명적이었다. 사람들의 정성 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포브스의 생명의 불꽃은 점점 시들어갔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포브스는 케이트 아주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 케이트, 정말 고맙소. 그동안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바라오. 포브스, 당신의 죄는 이미 모두 씻어졌어요. 용기를 가져요. 아니요, 나는 이미 틀린 것 같소. 사람들의 정성스러운 치료에도 불구하고 포브스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다. 포브스는 자신을 희생하여 소년들을 구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다. 포브스 아저씨, 하늘나라에서 편히 눈 감으세요. 모두 눈물을 흘리며 포브스의 명복을 빌었다. 아직까지 2명의 악당이 살아있는 게 마음에 걸려. 다시 그 숲속에 가봐야겠다. 이반스와 소년들은 다시 숲을 정찰했다. 저기 악당이 죽어있어요. 드니펜을 찌르고 도망치다 당했나 보군. 아저씨, 저기도 시체가 있어요. 로크와 코프는 총을 맞고 숲속에서 헤매다 윌콕스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죽어 있었다. 이로써 악당은 모두 처치되었군. 다들 수고했다. 모두 너희가 용감하게 잘 싸워준 덕분이야. 와! 다음날 이반스와 브리앙, 백스터 3사람은 자신들의 보트를 타고 3번 후에 보트를 찾아 나섰다. 3번 후에 보트를 찾아 수리할 수 있다면 소년들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족호를 건너 동쪽 강 하구의 모래사장에서 3번 후에 보트를 찾아냈다. 3사람은 자신들의 보트에 3번 후에 보트를 매달고 동쪽 강을 떠나
뉴질랜드 강 기슭에 닿았다. 소년들은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튿날부터 보트 수리에 들어갔다. 배를 잘 알고 있는 이반스가 지휘를 하고 재간꾼 백스터가 조수가 되어 밤낮으로 수리를 했다. 의식을 되찾은 드니펜도 회복이 빨라졌다.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물론 드니펜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브리앙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케이트 아주머니 고마워요. 브리앙에게 이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보트 수리가 끝나자 15명의 소년과 어른 2명이 탈 수 있는지 물 위에 띄어보는 실험을 했다. 아무런 이상 없을 정도로 보트는 튼튼했다. 보트를 수리하는 작업은 한 달이나 걸렸는데 수리 중간에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했다. 1862년 섬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새해였다. 보트 수리가 끝났지만 드니펜이 회복된 후에 출발한다. 드니펜을 걱정하는 브리앙의 말에 모두 찬성했다. 1월 말이 되자 드니펜은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드니펜의 건강이 좋아졌으니 2월 5일 섬을 떠나기로 하자. 소년들은 필요한 짐을 보트에 옮겨 실었다. 17명의 식량과 물, 취사도구, 총 같은 무기를 실었지만 대포는 너무 커서 실을 수가 없었다. 아쉽지만 그냥 놓고 떠나야 했다. 소년들은 마지막 날까지 자신들의 보금자리였던 동굴을 깨끗이 치웠다. 혹시 또 다른 난파자가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에는 우리의 가두었던 가축들과 세상의 새들을 모두 놓아주었다. 더 이상 동물들을 함정에 빠뜨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함정 위에 엮어놓았던 나뭇가지와 나뭇잎도 모두 치워버렸다. 어쩜 생각도 깊고 꼼꼼하기도 해라. 케이트 아주머니가 소년들을 칭찬했다. 마지막 날 밤 소년들은 섬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다. 내일 이곳을 떠난다는 게 꿈만 같아. 소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정든 섬을 떠난다는 것이 무척 섭섭했다. 드디어 2월 5일 아침, 소년들은 보드왕과 포브스의 무덤 앞에서 묵념을 했다. 보드왕, 포브스 아저씨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는 두 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더욱 훌륭하고 씩씩하게 커 나갈 것을 약속할게요. 드디어 15소년과 펜, 그리고 이반스, 케이트 아주머니는 보트에 올랐다. 드니펜은 배의 뒤편에서 키를 잡은 이반스의 곁에 앉았고 브리안과 모코가 돛을 조종했다. 닷줄을 풀자 보트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2년간의 꿈같던 시간과 함께 체험앤 섬이 점점 멀어졌다. 안녕 체험앤 섬, 프렌치댄, 함정숲, 가족호야 모두 안녕. 소년들은 되돌아보며 목이 메도록 힘껏 외쳤다. 1860년 3월 10일 처음 체험앤 섬에 도착했던 것을 생각하며 15명의 소년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모두 훌륭하고 용감하게 어려움에 맞섰다. 소년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모두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브리앙, 내 덕에 우리 모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드니펜이 브리앙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니야 드니펜, 우리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같은 좋은 친구를 얻게 되어 너무 기뻐. 이제 거의 다 왔다 얘들아. 와, 아저씨, 저것이 체험앤 섬에서 보았던 바로 그 흰 점이죠? 브리앙이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래, 안데스 산맥이지. 넌 눈 쌓인 산을 본 것이고 붉은 빛은 그 산맥 중에 어느 화산이었을 것이다. 그때 커다란 화물선 하나가 증기를 내뿜으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배다! 야호! 자, 모두 총을 꺼내 동시에 쏘아 신호를 보내자. 이반스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총을 쏘았다. 탕! 타당! 탕! 야호! 이제 집에 간다! 얼마 뒤 소년들은 가까이 다가온 기선에 줄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 나는 이 배에 크래프튼 호 선장 롱그라고 한다. 자신을 소개한 롱그 선장은 소년들이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너희가 한꺼번에 실종되어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이거 영광인걸? 이 배는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으로 가려던 예정이었지만 특별히 오클랜드로 먼저 데려다주마. 고맙습니다 롱그 선장님. 2월 15일 소년들은 오클랜드 항구에 발을 디뎠다. 2년 만에 만난 소년들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오클랜드의 온 시민이 소년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신문에서도 소년들의 귀향 소식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15명의 소년의 표류 이야기가 늘 화제거리였다. 15소년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체험앤 섬에서 배웠던 용기와 협동, 우정의 정신으로 이겨내고 훌륭히 성장했다. 2년여에 걸친 15소년의 표류기, 그것은 소년들의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귀중한 재산이었다. 와, 이렇게 15소년 표류기를 여러분과 함께 마쳤는데요. 제게는 너무나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권을 마치는 이 시점을 통하여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더 좋은 내용의 책을 선정하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핫바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안녕.